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었어. 그 중에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역할이 뭐였죠? 지구 내부 에너지 역할? 말 그대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 같은 걸로 이제 대륙의 이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대륙 이동, 멘틀의 대류 이런 대류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판이라는 개념이 얼추 나왔었는데 그 판이라는 개념을 오늘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지각 변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각이 변형되는 여러 가지 활동이야. 예를 들면 화산 활동이나 지진, 조산운동 같은 게 있는데 조산운동 너희 용어 맨 아래 보시면 조산이라는 거는 습곡산맥 등을 만드는 지각변동이다 라고 나와 있지. 습곡산맥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하죠? 자, 조산운동은 약간 수평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수평운동. 말 그대로 대륙이 옆으로 이동하는 거 있죠?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붙기도 해. 이런 운동들을 조산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평운동이 있으면 수직운동도 있겠죠? 위아래. 걔는 이제 우리가 조륙이라고 해서 융기, 침강 이런 거 지금 안 나오니까 미리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즉 약한 얇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분출한 현상으로서 이 화산 분출물은 상태에 따라 화산가스, 그리고 화산 쇄설물, 용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옆에 짜투리 1번을 보시면 화산가스는 메이저하게 뭐가 들어있냐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근데 얘네 뭐야? 온실기체죠? 그리고 이산화황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 그리고 화산 쇄설물은 약간 고체 물질들, 암석 파편이라 보면 돼. 그리고 이 화산 쇄설물은 실제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 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순서야. 그래서 얘는 이제 고체 입자의 크기로 구분한다. 가장 작은 게 분진 수준의 화산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눈에 보이는 화산재. 우리 분진은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정도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이런 분진이라고 하잖아. 실제 뭔가 먼지 엄청 가득한 곳에 뭔가 팍 떨어뜨렸을 때 막 날리는 이런 먼지들. 그치? 분진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알갱이들이 화산재.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암석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모래 알갱이 자갈 수준이 이제 화산역과 화산암, 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가 빠져나간 액체 상태를 뭐라 불러? 용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용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진이라는 거는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지진파의 형태로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야. 옆에 짭투리 2번을 보시면 자, 진원이라는 건 뭐라고 돼 있냐면 실제로 발생한 지점이죠. 즉 진원은 지진의 원인이라고 봐주시면 돼. 옆에 짜투리를 봐. 여기 밑에 잘렸어. 그리고 진앙은 진원에서 지표면으로 쭉 이은 부분. 진앙의 아래에 그럼 뭐가 있는 거다? 진원이 있는 거다. 실제 지진이 일어난 지점은 진원. 진원에 대해서 그 바로 위 지표면이 진앙이다. 또 영어만 좀 봐주면 돼요. 이거 단독으로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지각 변동은 이렇게 에너지 원이 바로 뭐다? 조금씩 넣는 거 조금씩 빨리 와봐. 알겠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변동대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변동대는 말 그대로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같은 뭐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화산이 활발한 지점을 우리는 화산대라고 얘기를 하고 지진이 활발한 지점을 지진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이 화산대나 지진대는 너희 밑에 그림을 같이 봐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원장님께 말해서 앞에 조명을 좀 빼달라고 해야겠어. 한 줄이라도.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치? 자, 일단 다 좁고 긴 띠 모양이고 너 이거 교재로 봐봐. 이거 잘 경계 안 보이거든, 바다 부분이. 주로 대륙의 중심부야, 대륙의 주변부야? 주변부죠? 그치? 자, 그래서 주로 대륙의 주변부다. 그리고 이 화산대와 지진대, 빨갱이와 파란 점들이 서로 대부분 어때요? 일치하죠? 물론 파란 점이 더 많긴 하지만 자, 파란 점이 더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
지진이 일어나도 화산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은 무조건 일어나지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화산 폭발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얇은 틈이 있어야 뚫고 나오라고 했잖아. 근데 그 대륙이 또는 그 해양이 매우 두꺼워. 그럼 터져? 안 터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대체로 일치하고 대부분 뭐다? 여기다. 판의 경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발생에다가 먼저 밑줄 그어놓자. 그놈의 판이 도대체 뭔데 또 미리 나와. 그지? 자, 너희 중등 과정에서 판이 나오니? 아, 그럼 판 알겠네. 언제 나오지? 1학년 때 나와.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근데 또 바뀌어갖고 또 몰라. 선생님 중등을 안 한 지 오래돼갖고. 자, 그래서 그러면 판이라는 거는 직업과 멘틀 상부 일부. 그래서 실제 이제 판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판이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 방향이 아까 조사한 운동.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이들이 뭐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하면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지금 그림에서 가장 빨간색이 많은 지역이 어디야? 태평양 주변이죠. 이 환자가 고리 환자 쓰는 거거든. 그래서 태평양 주변 고리라고 해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화산 활동과 지진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불의 고리라고 부르지. 불의 고리. 들어봤어? 그래서 이 환태평양 화산 때, 지진 때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한다.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여기 이 고리에서 나타나니까. 자,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 때 너희 이제 지리적으로 내가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하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자, 알프스 히말라야 어디 있어? 우리 인도 대륙 여기 있잖아. 인도 대륙 이쪽에서 달라붙었지. 여기 위에 여기가 히말라야야. 우리 안나푸르나 최고 높은 봉. 그쪽에 그리고 알프스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경우도 판과 판이 붙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매우 높은 산맥도 생긴 거고 여기도 당연히 지진, 화산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스코산맥이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 다 발달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일단 볼 거고요. 자, 해령화산 때 지금 어디야?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 보여?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태평양에도 이런 해령도 보이지? 그지? 이 해령들도 화산 때 지진 때다. 해령이 뭔지 모르지만 바다 한가운데 뭔가 이렇게 해령이라는 곳에 무언가 있구나. 근데 해령을 우리가 용어 먼저 좀 보면 령이라는 거 너희 대관령 들어봤지? 령이라는 한자 혹시 한자 오래 공부한 친구 있어? 산맥령자야. 산맥령. 그래서 우리 막 미시령, 대관령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여행 갈 때 대관령 목장 이런 것도 있잖아. 미시령 고개 넘는다 하고. 해령이라는 건 그럼 바다의 산맥이라는 거야. 바다의 산맥이 왜 생겼을까? 바다와 바다가 붙어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바다와 바다가 그러니까 산맥이라는 건 예를 들어 생각하면 산맥이라는 건 바다랑 바다가 멀어지거나 해도 뭔가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생길 수 있는 거야. 즉 바닷속의 산맥이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알겠지? 바닷속 산맥.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뒤에서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륙의 주변부라는 거 밑줄 치고 별표 하나 해두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 우리 판 구조론과 판의 경계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판 구조론이란 일단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결국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이 바로 판 구조론이죠. 학교에서 혹시 판 구조론 확립 이전에 순서도 했니? 멘틀 대류설 이런 거 학교에서 알려줬어? 순서만 알려줬어? 아니면 디테일하게 했어? 순서만? 너희 학교니까. 첫 번째가 대륙이동설이야. 근데 말 그대로 설이죠. 설은 썰일 뿐이야. 증거가 좀 부족해서 얘는 좀 덜 받아들여진? 그 대륙이 이동한다. 얘를 주장하는 거 베게너야. 사람 이름까지 혹시 알려줬니? 이게 G1에 나오는 거거든? 이 증거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빙하의 흔적? 실제 남극 이런 데만 빙하가 있는데 남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 이런 데도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거야. 그리고 화석 분포. 증거도 알려줬어? 다? 네. 와, 쉣. 화석 분포 뭐냐면 분명히 육상 동물이거든? 근데 멀리 떨어진 대륙에도 그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지. 걔가 헤엄쳐서 갈 수는 없는 애거든. 근데 화석이 있더라는 건 원래 붙어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건 뭐냐면 이제 퇴적암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순서대로 층이 쌓이겠지? 저기 멀리 떨어진 지층이 뭐 A, B, C, D 이 순서로 쌓였어. 근데 저 멀리 떨어진 이 대륙에서도 순서 쌓인 게 A, B, C, D 똑같이 돼 있고 그 위에 막 뭔가 막 비슷한 것들이 쌓여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층들이 연속이 되는 게 좀 발견됐다는 거지. 중간에 하나에 조금 빠진 게 있더라도 이런 지질 구조가 연속되는 것을 보고도 원래 얘네가 붙어 있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또 하나가 있었는데 화석 분포, 지질 구조 연속성, 빙하 흔적. 또 하나. 또 하나. 이름이 기억 안 나. 학교에서 너희 배웠다며 기억 안 나? 해안선 일치. 고마워. 해안선이란 말 생각이 안 났어. 해안선 일치. 이게 딱 모양이야, 해안선. 왜냐면 이 대륙의 모양, 얘 이렇게 생겼는데 쟤도 여기 딱 들어맞듯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딱 끼워 맞추면 원래 하나였네. 이렇게. 고마워. 이런 식으로 증거를 찾았는데 여기서 야, 근데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알아? 무슨 힘으로 움직여? 라는 거에 대답 못한 거야. 원동력을 제한하지 못한 거야. 한계점이 뭐냐면 한계가 원동력이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왔던 거가 이제 멘틀 대류설이야. 여기도 했어?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다 했어? 멘틀 대류설 여기도 누군지 했어? 여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자, 멘틀 대류설 이거는 이제 대류라는 건 뭐야? 뜨거워진 거는 위로 올라오고 차가워진 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딱 그 얘기한 거야. 뜨거워진 멘틀 위로, 그리고 위에서 냉각된 차가워진 멘틀은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하면서 대류가 일어나다 보니 올라오면서 밀어내고 차가워지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멘틀 대류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쓸게. 여기 잘리거든. 해저 확장설이야. 하나 이것도 했어? 이건 안 나? 아마 듣보잡이면 안 했을 확률이 있어. 해저 확장설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 구조론이 확립이 된 거야. 계속 설이죠. 그리고 이제 론까지 온 게 증거가 있을 때 우린 이 론이다 라고 해서 론을 붙일 수가 있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설할 때처럼 설이야. 알겠어요? 응. 그나마 그래서 우리 맨 처음 할 때 빅뱅 구조론이란 것도 그치? 빅뱅 대폭발 이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론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러면 빅뱅 썰이었겠지. 알겠어요? 너희도 빅뱅을 알아, 가수? 오늘 쌤네 동네에서 콘서트 하던데. 엄청 길 막히고 시끄럽고 나도 장난 아니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판 구조는 확립이 됐어. 자, 판의 구조 일단 보시면 암석권이 뭐야? 판이에요. 암석권. 딱딱한 부분. 암석권 하부에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암석권이 우리가 얘기하는 판이라는 건데 실제 뭐야?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예요. 약 100km 정도의 단단한 부분으로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하나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실제 10여 개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구조 보시면 지각은 지각대로 대륙 두껍고 해양은 해양 지각대로 얇아요. 그러면 그만큼 멘틀도 밑에까지 내려온다 했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대륙판이 더 두꺼울 것이고 해양판은 더 얇을 것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야들야들한 부분은 연약권이라고 해서 특징 밑줄과 부분 용융, 그래서 유동성이 동그라미. 일부가 녹아있는 젤라틴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대륙. 오케이? 자, 이게 바로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게 이 연약권의 대륙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판의 이동의 원동력에 암석권의 대류가 포함돼? 이렇게 물으면 돼, 안 돼? 맞아, 틀려? 틀려요? 암석권의 대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멘틀인 거지 모든 멘틀의 대류라고 해도 틀린 거겠지. 암석권의 멘틀은 대류가 안 일어나요. 이런 용어를 내신할 땐 중요하게 좀 봐줘야 돼. 모든, 전체, 전부 약간 이런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구분. 해양지각 아래. 해양지각 그때 현무암질이라고 했어. 외우기 쉬운 방법. 우리 제주도 가면은 도라루방. 도라루방을 구성하는 암석이 현무암. 그러니까 해양지각, 해양판, 현무암질 암석. 오케이? 자, 현무암질 암석은 두께가 얇은 대신에 밀도가 커요. 부피가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륙판은 화강암질이죠. 화강암질이고 두껍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 그래서 여기 판의 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판의 밀도 그럼 누가 누구보다 커?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커요. 그럼 그들이 멀어질 땐 상관없지만 만났을 때는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 그럼 밀도 큰 애가 아래로 가야 돼. 작은 애가 위로 가고. 소리 내도 돼, 괜찮아. 웬만하면 앞에 앉지? 보여? 자, 그래서 요거 밀도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해라.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가보시면 판의 경계. 자,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지각 변동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대와 지진대가 주로 어디에 일치하는 거다? 판의 경계와 일치하는 거다.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판의 분포 보시면 지금 여기 무슨 판 해가지고 막 있는데 경계가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 유라시아판 여기 위쪽 오른쪽 볼래? 점선이죠. 점선으로 표현된 거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야. 딱 나눠지지 않을 때. 알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는 이렇게 딱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점선이다.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내기도 하니까 이 의미 알아도 점선인 거. 알겠어요? 실제 헷갈리게 이렇게 내. 점선인 부분은 이동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경계이다. 맞아? 아니야. 근데 애들이 정확하지 않다만 보고 거기서 다 낚였어. 왜? 정확하지 않다만 외웠거든. 뭐가 안 나와? 우리 교재에도 지금 써 있는데. 자, 여기 경계. 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곳. 경계. 우리 귀여운 진석이. 요놈. 이동 속도나 이동 방향에 대한 게 아니라 뭐다? 경계다. 경계가 일시당초 모호하기 때문에 방향 속도 일시당초 측정조차 안 해요. 자, 그럼 보시면 대체로 이동 속도는 1년에 1cm에서 10cm 움직여. 되게 큰 걸까 작은 걸까? 굉장히 작은 거야.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거든. 그럼 지름이 12,800km면 거기다 동그라미 몇이야? 응? 5개 붙여야 cm야? 근데 그게 표면이잖아. 그럼 4파이R 제곱 해야 되는 거지. 그 중에 1cm, 10cm인 거야. 근데 이 작은 효과가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몇만 년에서 한 10만 년에 한 번씩 대륙이 굉장히 모양이 크게 바뀌어요. 알겠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잖아. 유라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뭐 다 있지? 이 모양은 고생대 말부터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그래봤자 거의 2억 6천 년 훨씬 전이죠? 그치?
그 전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던 게.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진 거야. 그래서 분리가 됐잖아? 근데 얘네 이동하다 보면 다시 또 하나가 모여지겠지. 모여지는 게 또 생겼다가 또 분리가 되고 또 모였다가 분리되고 이거를 지구가 생겨난 게 지금 몇 억 년 전이야? 그건 우주. 46억 년 전. 그래서 지구 그 태양의 나이가 약 반백살 먹었다라고 했잖아. 태양의 나이가 태양계가 생기면서 지구가 생긴 거니까. 지구 나이 약 46억 년이에요. 어쨌든 그럼 46억 년 전 지구가 맨 처음 생겼을 때 대륙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덩어리였던 판에서 판이 갈라졌다가 또 하나의 판이 됐다가 갈라졌다가 이런 판이 거대한 판을 이룰 때는 판계야라고 부르거든. 근데 웃긴 게 판은 한자어야. 우리 판때기 할 때 판계야는 영어야. 사람 이름이야. 영어 아니다. 그리스 로마 이쪽이다. 거대한을 뜻하는. 그래서 판게아가 이제 우리 가장 최근에 판게아고 그 전에 로디니아, 모시기 뭐 되게 여러 개야 이름이. 근데 어쨌든 지구가 생성된 이후부터 얘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다가 갈라졌다가 또 거대한 대륙이었다가 갈라졌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건 판이 계속해서 쪼개졌다가 쪼개지면서 이동하다 보니 붙었다가 이동하다 붙었고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지원 할 친구들을 위해서 이 얘기까지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는 이과를 가면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알겠지? 혹시 문과 있어? 다 가네 그럼. 다 미래 우리 이 1년 뒤 중간고사 때는 판계야를 배우고 있을 거야. 자, anyway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판이 있어요. 자, 상대적인 운동 방향에 따라 총 3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건 조금 어폐가 있어. 상대적인 운동 방향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보면 어폐가 있어. 일단 그건 이유는 뒤에 보여줄게. 자, 서로 멀어지거나 서로 가까워지거나 어긋난다. 그래, 이렇게 보면 괜찮아. 근데 이거를 화살표로 표현하면 틀려요. 멀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까? 가까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선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뒤에서 한번 봐주고 일단 여기 옆에 봐봐. 판 이동의 원동력 실험을 이제 이걸로도 단독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맨 위에 코코아 가루가 있고 밑에 우유가 있고 밑에 이제 가열하고 있어. 자, 그러면 가열된 우유가 상승해서 대류가 일어나고 이때 코코아 가루가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열원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죠. 우유에 해당되는 건 뭐야? 멘틀이야.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괄호에 써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코코아 가루를 안 틀려. 시험에서 여기를 어떻게 낚냐면요. 코코아 가루를 지각이라고 써놔. 멘틀 위에니까 지각. 그럼 애들 맞지. 멘틀 위에 지각인데 뭐. 틀리는 거야. 알겠지? 판. 지각 아니고 뭐다? 판. 또는 암석권. 알겠어요? 절대 뭐가 아니다? 지각 아닌 거. 왜 지각은? 지각이랑 판이랑 같아요?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예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껍데기를 먹잖아. 그 껍데기가 정말 껍데기만 파는 줄 알아? 정말 껍데기 밑에 이 아주 소량의 피하 지방을 섞어서 팔아. 그래야 맛있거든. 기름이 나오니까. 아예 정말 껍데기만 하는데 옛날식. 요즘에 약간 고깃집 가면 걸찍 껍데기 해가지고 파는 거는 도톰하게 해가지고 껍데기와 그 밑에 피하 지방이 같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위를 약간 벗겨냈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가 공유하고 있다. 알겠어? 이거 설명하다가 껍데기가 나올 줄이야. 자, 그리고 이제 갈라진 경계가 뭐다? 판 경계다. 여기 절대 코코아 가루를 지각이라고 내 문제에 낚이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본문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뭐의 대류? 멘틀 대류다. 엄밀히 말하자면 연역권의 대류다. 알겠죠? 근데 멘틀 대류라고 해서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 밀도가 이제 온도가 낮은 부분은 어때? 그럼 밀도가 크니까
하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멘틀이 상승해. 그럼 그 위에 있는 거 이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 위에 판과 판은 멀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내려오는 애들은 여기 옆에 있던 판까지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내려오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이 이동을 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 개념 쏙쏙은 전체 한번 개념 머릿속에 넣으시고 안 보고 채워야 돼요. 지유 앞에 거 인강 들으면서 필기랑 해. 응. 자, 1번에 하고 있어? 미안. 너무 급했다. 다 됐어? 유리 하고 있어? 응. 응. 안에 상대적인 운동이 그 속도 차이라든지 방향 차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인 운동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뛰면은 그거는 상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 아니지. 근데 만약에 진석이가 막 열심히 뛰었는데 옆에 민규가 더 빨리 뛰어가. 그럼 넌 상대적으로 느린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이랑 비교했을 때라는 거잖아. 남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이 얘기인 거야. 특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알겠어? 응. 다 불러도 되나요? 1번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2번에 변동대, 그 다음 화산대, 그 다음 띠.
2번에 OXO. 2번은 왜 틀렸어요? B가 지금 A를 포함하고 있지? 그치, 위에 빼야 되지? 3번에 OXXO. 2번에 수미터가 아니라 센치라는 거. 이런 것들도 내신에서 은근 나중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센치, 무조건 센치. 알겠어? 만약 0. 몇 이렇게 해도 안 돼. 1cm, 10cm.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워버려 이거는. 학교에서 페이크로 막 0.1cm부터 10cm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야, 근데 만약에 우리 0.1cm, 1cm에서 10cm는 0.01m에서 0.1m라고 해도 되지. 그 정도는 낚이지 말자. 알겠어요? 자, 그리고 중앙부가 아니라 주변부라고 했었고, 경계. 그리고 대륙의 주변부였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판경계의 종류를 가보자. 판경계 크게 3가지가 있다 했지?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산형, 그치? 경계라고 하고, 주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케이스야, 요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부터 물질이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굳어서 새로운 판이 되겠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멀어지면 새로운 판이 생긴다. 알겠어요? 그래서 판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해? 판이 어떻게? 밑에서 새로운 물질들이 올라오는 거잖아. 멘틀이라는 그 고체 물질들이 올라와서 굳는 거니까. 네? 왜? 오. 됐어? 정말?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반대로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려가니까 소멸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존형은 뭐냐면 서로 어긋나는 거야. 어긋나니까 판에 생성이나 소멸이 있어 없어? 없겠죠. 생성 소멸이 없는 거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발산형은 서로 멀어지는, 보존형은 스쳐가는, 수렴형은 빨려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쌤이 추가적인 거 있다고 했죠? 뭐냐? 바로 자, 둘 다 같은 방향이야. 둘 다 오른쪽으로 가. 근데 화살표가 긴 게 뭘 뜻해? 속도가 빠른 걸 뜻해. 얘가 A, B야. 그럼 속도가 A보다 B가 빠르니까 결국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 멀어져. 이것도 발산이야.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만 보고 우리가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어요? 얘는 그러면 쌤 그럼 저 경계는 멘틀이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뭘까? 그 경계를 멘틀로 칭하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야. 굳이 이거 논하진 않아. 문제에서. 왜냐면 딱 예쁘게 네모네모 반듯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는 비스듬하게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일직선도 아니야. 누구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윗부분은 이렇게 멀어지는데 아랫부분은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 경계가 이렇게 예쁘게 딱 벌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수렴형도 꼭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 게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감기가 심해가지고 이번엔 A가 B보다 빨라. 같은 방향이야. 이때는 어떻게 써? 당연히 그건 위로 밑으로는 밀도가 결정하는 거지. 결국은 둘이 빨려 들어가요. 이건 수렴이야. 따라잡잖아. 수렴인 거야. 더 도망가면 벌어지는 거고 따라잡으면 수렴인 거야. 얘는 그러면 결국은 이 경계를 파고들 거야. 알겠어?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건 만약에 B가 나보다 밀도가 클 때. 어쨌든 수렴이라는 건 알겠지? 누가 밑으로 가고 누가 위로 갈지 몰라요. 어쨌든 누군가가 밑으로 빨려 들어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자, 각각의 경계에서 뭐 그림에 뭐가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석을 우리가 보지도 않은 상태로 보면은 어차피 이해도 안 돼. 밑에 표를 먼저 보고 그림을 좀 같이 볼 거야. 알겠지? 일단 발산형 경계부터 보자. 발산형 경계 멀어지는 경계죠?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케이스. 어때? 어차피 바닷속이죠? 바닷속이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은 새로 분출된 물질들이 이렇게 산맥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양쪽에 이렇게 높게 쌓여. 이게 바로 산맥을 이루니까 뭐라 부르는 거야? 해령. 산맥 영자를 써가지고. 그러면 새로 생긴 물질들은 계속해서 옆으로 밀려나니까 원래 생겼던 애들은 새로 생긴 애들이 여기 높게 쌓이고 원래 있던 애들은 옆으로 점점 퇴적이 돼가겠지.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령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고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될까? 두꺼워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령은 이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와 뭐가? 나이가 증가한다는 거. 이것도 지1 내용인데 너희 학교라면 충분히 언급하고 시험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열이 올라와서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열이 올라오는 이 중심부, 우리 백록담이나 뭐라 부르냐? 백록담 말고 저기 분하고 또 하나 이름 뭐야? 그 백두산에 있는 거. 뭐라고? 말을 소리를 내줘. 괜찮아. 나 진짜 지금 기억이 안 나. 오늘 왜 이래 내 기억력? 한라산이 백록담이잖아. 백두산은? 분하고? 그 이름 뭐야? 나 오늘 계속 뭔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 그래. 괴물 산다고 썰. 암튼 어쨌든 뭔가 올라오다 보면 그 열이 올라오는 구멍이 있지. 골짜기. 열의 골짜기라고 해서 열곡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열곡이라는 게 바로 여기 V자로 이 갈라진 부분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열곡은 살짝 패여 있어서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다른 부분보단 높은 거다. 알겠어? 열이 올라온 부분은 이제 열곡이다. 열곡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해양지각 양쪽 멀어져서 나이 증가하고 그만큼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양쪽은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건 완벽하게 대칭인 건 속도가 같다는 가정하에 양쪽 판의 이동 속도 같을 땐 대칭이겠지만 오른쪽이 2배 빠르면은 여기가 더 X축이 길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만큼 빨리 간 거니까. 빨리 이동했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옆에 짜투리 3번을 먼저 좀 볼래? 미안. 이따 여기 그림에서 해랑 좀 보시고 3번을 봐봐. 여기 골짜기 파인 거랑 양쪽 이렇게 쭉 여기 좀 가운데 높구나. 그럼 갈수록 낮아지는구나. 이런 거. 알겠지? 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지는 건 얘들아 높낮이랑 상관없어. 높낮이는 이걸로 보는 거고요. 퇴적물 두께는 이걸로 보는 거야. 쌤이 아까 퇴적물 두꺼워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지진의 종류를 좀 볼 건데요. 지진의 구분을 어떻게 했어? 깊이에 따라. 첫 번째 가장 낮은 거. 70 정도까지가 뭐야? 1000발이라고 나와 있죠? 그치? 1000발이고 그 다음 중발, 그 다음 신발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깊이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1000발은 너희 어떻게 보면 되냐? 하늘천 쓰세요. 그만큼 가장 얕은, 가장 높은 부분을 생각해. 땅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제일 얕은 부분이겠지. 심자는 뭐겠어? 당연히 깊을
심이겠지? 깊을 심이니까 가장 아래쪽. 그럼 그 사이니까 중간 단계, 중발이겠네?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해봐. 해령은 다 올라와서 위에서만 갈라진 거야. 밑에서 땅이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위에서만 갈라졌잖아. 그럼 지진이 무슨 지질일까? 그치. 이것 때문에 쌤이 설명해 준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다 암기하거든? 지구과학은 암기다라고 하면서 원래 다른 학원도 다 암기시켜. 근데 이걸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다 올라와서 위에서 갈라졌으니까 위에만 흔들리면 돼. 그러니까 제일 위쪽인 천발. 알겠어요? 그러면 대륙과 대륙도 갈라질 수 있겠지. 대륙과 대륙이 갈라지다 보면은 결국은 대륙끼리 멀어지면서 물이 차올라서 뭐
자, 4번에는 하고 있으면 했으면 여기 앞에 칠판 보고 채점 셀프로 하셔도 돼요. 채점했어?
다 셨지? 아니야? 조금만 더 줘? 2분만 더 줄게. 쉬는 시간 늦게 주긴 했어서. 기아하면 어제가 진짜 재밌지 않았냐? 그치, 어제 7, 8 완전 기아 어제 기아 완전 대역전극이잖아. 어제 2대 0으로 기아 이기다가 막판에 7에 8에 7점 내갖고 하나 지금도 뭔가 막 또 따라붙고 있는 어제의 그림인데 빠르긴 하지만 자 이제 진짜 해야 돼 얘들아. 차례하고 빨리 끝내줄게. 여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별거 아닌 건데 몇 개만 보면 되거든. 어때 해봐야 되냐면 우리 일단 뭐 용암에 의해서 일단 화산 폭발하면은 용암 때문에 산불 발생하고 지형 변하고 화산 세설물 때문에 뭐 산사태 발생한다. 직권에 영향 주는 거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화산가스 때문에 산성비나 산성화 요 정도. 왜냐면 화산가스가 뭐가 있었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뭐라 그랬지? 탄산. 탄산은 산성. 이제 알겠지? 그래서 화산가스 폭발도 탄성비, 해양산성화, 토양산성화 다 영향 줘요. 그리고 또 여기 세 번째 거에다가만 좀 이제 밑줄.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평균 기온을 낮춘다. 이것도 영향이 있어. 실제로 시커먼해져. 시커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권에도 영향 주는 거지. 근데 애들이 이런다? 쌤, 그럼 지구온난화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정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온도 낮아진 거지. 이 화산가스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인데 뭐. 알겠어? 화산재가 잠시 덮었을 뿐인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온실효과 영향 준다 했었고 또 광합성에 영향 미친다. 왜? 아까 빛에너지 살짝 차단했었잖아. 그치? 화산가스는 또 CO2 공급하는 거니까 영향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제 피해준다. 뭐 대책 이용 뭐 이렇게 하는 거. 대책 마련해라 이런 거고 이용하는 거는 보통 온천,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겠고 분출물에 포함된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금, 은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물질들도 포함돼 있고 직권에 영향 주는 거고 이런 물질들이 물에 녹으면은 이온이 되잖아. 수권에 영향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광물질이 생물권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열 발전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어? 지진의 피해 그 밑에 나오는 거는 뭐 숲과 나무가 붕괴되고 뭐 생태계를 잃어가고 그리고 이제 쓰나미 발생하면 숲권에 영향 끼치는 거다라는 얘기 나올 수 있겠지? 사회 경제적 피해 있겠고 얘도 대책 이용 뭐 이런 얘기들 지하 자원 탐색할 수 있다 뭐 굳이 지진파를 이런 게 쓴데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진짜 딱히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단독으로 문제 내려면 그거는 학교쌤이 이건 빵점 방지 위원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면 돼. 알겠어? 오케이. 이건 너희가 딱 봤을 때 그럴싸한 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짜투리 7번 정도만 한번 봐봐. 화산 쇄설류. 우리 화산 쇄설물이라는 건 뭐였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들이었지. 류는 흐를 유자거든. 금류, 전류 뭐 이런 것처럼. 그럼 화산 쇄설류는 이런 물질들이 흘러내리는 거야. 액체는 아니겠지. 근데 점성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보니까 마치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화산가스도 실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매우 높지만 밀도가 커서 점성이 있는 거다. 알겠니? 점성이 있고 고체지만 온도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다. 알겠어? 빠르게 이동한다고 액체 상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너희가 액체 X라고만 써놓으세요. 액체 상태는 말 그대로 딱 용암만. 알겠지? 이 화산재나 같은 물질들이 흐르는 거는 고체가 흐르는 건데 빨라서 그런 거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그럼 6번 같이 보자. 자,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지구 온도 어떻게 한다 했어? 낮춘다. 하강시켜서 얘는 결국은 직권이 기권에 영향 주는 거다라고 했죠? 알겠어요? 그리고 뒷장. 우리 아까 같이 봤던 파란구조론. Q1과 Q2 같이 한번 채워볼 건데 자, 여러 가지 지형들 중에서 상승부에 해당되는 게 누구야? 상승부 뭐 되겠어도 지도 보고 벌어지는 거. A 벌어지고 B 모이고 C 모이고 D 벌어지지. E는 수청하고 F는 모이죠. 누구야? A와 D. A가 동아프리카 열국대, D는 대서양 중앙이령. 자, 그 다음 Q2. 해양. 여긴 이거 보고 해보면 해양 경계가 발산일 수도 있어. 그럼 해령과 열곡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수렴에서는 해구, 호상, 열도 나타날 수 있지. 또 고전형에서는 변환단층 총 5개 써주면 돼요. 찾았어? 표에서 해령과 해령인 거 5개. 여기 이렇게 2개. 여기 이렇게 2개. 또 여기도. 변환단층은 대륙이거나 해양이거나 둘 중 하나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2개 나오지. 5개 썼어? 오케이. 민지 어딘지 알겠어? 거기만 있다냐. 아까 5개 있다 했잖아. 해양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민서 알겠어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쌤이 있을 때 조금 더 심한 문제를 보는 게 낫겠죠? 일단 나 죽어. (12번) 풀어봤어요. 얘들아, 아니다. 이따 풀고 나서 같이 하자.
답 나왔어? 자, 다음은 일단 기억 A에서 C로 갈수록 많아져? 똑같죠? 그리고 B, C나 D, E는 경계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중요해. 이거 보자고 쌤이 이거 풀어보라 한 거야. 알겠지? 절대 안 돼. 그림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알바야? 알겠지? 우리의 판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요렇게다, 요렇게. 알겠어요? 이게 판의 이렇게 경계 모양이야. 그리고 CD. 화산 없었고, 지진, DF. 해령이니까 활발하겠지? CD에서는 화산 뭐예요? 지진. CD는 천발. DF도 천발. 알겠어? 이해됐어? 열심히 듣네. CD야 누구야? 그거 빅스비야? 빅스비는 갤럭시지. CD가 아이폰이고 난 빅스비야. 그 답은 디글리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쌤이 했던 18번. 둘 다 오른쪽이지만 B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A는 4로 쫓아가고 B는 6으로 쫓아가지. 그럼 얘는 결국은 이만큼 B가 도망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연경계야? 발산형 경계. 그렇기 때문에 주기변동 뭐 있을까? 해령. 그리고 무슨 지진? 천발 지진, 화산 활동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어요? 거기다 한번 정리해보고. 변환 단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알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1등급 도전 1번으로 가보자. 이거 진짜 한 반 이상이 틀려, 애들이. 답 나왔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단 A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화살표 길이가 판의 속력이잖아. 이거 뭐예요? 뒤에서 따라잡았지. 웬만하면 아까 쌤이 이거의 상승부 하강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같은 방향일 때는. 근데 수렴이면 그냥 하강이라고 보세요. 발산이면 상승이라고 보세요. 어쨌든 뒤에가 따라잡았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하강으로 보는 거야. 상승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하강에서 내려가는 기세가 더 크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거 하강이 맞아요. 왜 여기 보자는 줄 알겠지? 자, 니은 B는 보존형 경계에 위치한다. 스쳐가는 거 아닌데? 스쳐가는 거 아닌데 보존형일까? 이것 때문에 또 헷갈렸지? 근데 보존형이 맞아요. 왜? 상대적인 속도 차이 나고 스쳐 지나가잖아. 그리고 얘는 판의 경계가 맞잖아. 그치? 경계가 맞기 때문에 요거는 오케이 보존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보존형은 무조건 반대 방향만 봤지만 속도차가 다른 같은 방향으로의 경계도 보존형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어? 우리 아까 앞에 문제랑 비교하면 차이점이 뭐야? 앞에 문제는 경계가 아니었지.
경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거는 보조는 경계 아니지. 근데 여긴 경계인데 같은 방향 이어도 서로 영향 안 주면은 무조건 보존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디귿. A보다 C에서 깊다. A는 해령이고 C는 해령과 먼 부분이야. 그러면 어때요? 수심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수심은 A보다 C에서 깊다? 이거 해달라고? 아직 풀이도 안 했는데? 아, 여긴 해령에 위치해. 해령. 그리고 C는? 얘는 지금 해령이야? 여기 C가, 여기 아니 이 경계가 해령이냐고. 우리가 원래 해령이라고 봤잖아. 근데 이거 실제 해령 맞아, 이거? 일반적인 보존형 경계에서 해령이 맞지? 근데 이거 빠져드는 수렴형이잖아. 더 이상 그러면 여기 A랑 여기 임의로 우리가 D라고 해보자. 여기 A와 D를 해령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거 얘도 수렴형이죠. D도 A도 수렴형이죠. 그럼 A랑 D에는 무슨 지형이 발달해? 그렇지. AD는 해구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 모양을 생각을 해봐. 얘 일로 이렇게 가는 해양판인데 왼쪽에서 이 해양판이 나 이거 파고드는 거야. 여기가 D고 여기가 C인 거야. C가 더 얕지. D는 대놓고 구멍이잖아. 답 아마 3번 고른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치? 해령에서부터 멀수록 깊어진다, 이거 때문에. 실제 해령에서부터 멀수록 깊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해령이 아니에요. 이거 1번 진짜 초특급 겁나 어려운 문제. 쌤 이거 반도 못 맞춘다 했잖아. 그치? 지원 수준의 문제야. 가끔 약 빨아. 가끔 약 빨고 어려운 문제 내. 맨날 통합과학에서 수능 나온다라는 말 나오고부터 갑자기 통과해서 심화 문제를 지원까지 같이 가지고 와. 화학 문제는 화학 원까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렵거든. 이거 꼭 다시 한번 풀어봐. 그리고 요거 쌤이 아까 디귿 그려준 거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그림 이해됐으면은 스스로 한번 이거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다른 문제는 딱히 어려운 거 없는데 2번 해볼까? 그냥 여기 심화 문제 온 쯤에 일단 여기 1, 2, 3, 4 하고 마무리하자.
숙제 오투 여기 111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고요. 기출픽은 15, 16 두 개 해야 되는데 양 꽤 많아 얘들아. 한 7장 됐던 것 같은데? 기출픽만. 그리고 다음 주에 중력 부분 하면 진도는 거의 마무리돼요. 앞에 그 기초량 이보는 금방 하니까 알겠지? 2번 다 풀어봤어? 응. 답만 맞추자. 이번에 답은 4번. 자, 어떻게 보면 될까? 틀렸어? 일단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는 A가 B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가니까 깊겠죠? 그리고 B는 발산형이니까 새로운 지각 생기는 것도 맞겠고, C는 이거 모양? 이건 그냥 이 대륙 지각이잖아. 여기 대륙 지각 있고, no. 어쨌든 얘는 뭐 발산이건 뭐건이건인데 속도에 대한 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 그치? 그러면 이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있어요? 없죠? 맞니 얘들아? 왜냐면 속도가 누가 더 빠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여기 디귿은 약간 판단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건 기억 니은이고 굳이 우리가 디귿?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건 판의 경계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해양이고 대륙이 만났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경계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애시당초 대륙 지각이고 여기는 해양 지각이지만 이거는 판의 경계가 아닌 우리 대륙판 중에서도 끝부분은 대륙이랑 우리 해안가 있는 부분 있잖아. 해안가는 당연히 해양 지각밖에 없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대륙 지각이더라도 동해바다 쪽은 끝부분은 해양 지각이겠지. 약간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C는 경계가 아니다라고 써놓으면 돼요. 알겠죠? 같이 움직이는 거고 내가 육안으로 봐도 화살표의 길이 비슷하거든? 얘네가 만약 경계였다면 화살표를 다르게 해놨을 거야. 속도 다르다라는 걸로. 알겠어? 얘는 경계가 아니니까 아무런 활동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냥 우리 해안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늘 한 것들 중에 질문 있나요? 자, 여기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필수적으로 뭐 발산형, 수렴형, 해구 이런 용어들만 외워준다면 나머지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해야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어. 절대 암기해서 풀지 마세요. 알겠어? 자, 그럼 숙제 열심히 해 오시고요. 유리야, 너 왜 맨날 클리닉 못 와? 이번 주에 올 수 있어? 알겠어. 너 몇 시에 잡았는지 기억해? 맞지. 더 앞에는 안 되는 거지. 그 앞에는? 영어 클리닉 있어? 그거는 못 옮겨? 원래 본서 앞에 클리닉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클리닉을? 정리된 친구들은 가도 돼요. 월요일 9시. 맞지? 와서 한 시간 정도만 하고 가도 되니까. 알겠지?